다음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갤럽 18일까지의 갤럽 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29%, 반대하는 사람이 61%다. 또 19일자까지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34.9%, 반대하는 사람이 60.5%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메르스 사태로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 30%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간다. 대구, 경북, 즉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층인 TK의 이 장년층, 노장년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지지율도 콘크리트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사건들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의 와중에서 모든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돌리고자 한 언론, 종편들 문제는 없습니까? 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요, 대한민국에 개가 짖더라도 대통령이 잘못해서 짖는다라고 하는 사태가 꼭 벌어질 겁니다. 자, 메르스 사태에서요, 세월호처럼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확진자를 중심으로 그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단하는 부분에 실패하고 또 정보 공개가 늦어졌던 부분은 일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잘못한 부분입니다. 세월호 사태 때 벌어졌던 초기에서 구조에서 좀 우왕좌왕이 있었고 집계에서도 우왕좌왕이 있었던 부분과 비슷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거기까지가 딱 한국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에 겪어보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제대로 매뉴얼이 작용하면서 잘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국조차도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쳤을 때 완전히 일주일간을 미국 정부가 마비됐습니다. 9.11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도 온갖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재해, 재난, 전염병은 겪어보지 못한 매뉴얼이 제대로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결되어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또 재미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금 이번 주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고 22.5%로 이 문재인 대표를 제치고 15.6% 문재인 대표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3위 이하로 쳐졌습니다. 자, 박원순 대표가 정확하게 노린 지점이 뭡니까? 보수 세력이 약한 고리가 있더라. 즉 대기업에 약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에서 확진자를 처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관련 환자들이 주로 집중해 있었던 삼성병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메르스와 관련된 이 관료, 대책본부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을 노리고 6월 4일 심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에서 멀어져 갔던 박원순 시장이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행태는 옳았던 것이냐? 그분은 서울시 의료원이라든지 서울시 내부에 메르스와 대처하는 사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이 고리를 공격했던 것이냐? 아닙니다. 자기도 서울시 산하에도 메르스와 대처하기 위한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본인은 어쨌든 정치적 포인트에서 보수 세력이 약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물고 늘어져서 재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되어서 항상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세월호가 터지고 메르스가 터지고 이러고 또 성한종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서 다시 휘청거리고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데 두세 달이 걸려서 겨우 수습을 해서 또다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새로운 게 터지고 이런 반복된 한마디로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어간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길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분은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고 과거에 다른 대통령이 가졌던 돈이나 끈끈한 유착관계로서의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않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법정 비용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협소할 수 있고요. 아직도 유교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정치권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끌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부터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결국 30%대 지지율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안 했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 한번 대통령을 하는 것, 끝을 볼 만큼의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는 아직도 핵심 지지자고 나중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드린다면 지금부터 남은 임기는 이때까지 온 임기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온갖 돌발 변수가 터져나올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이나 법무 라인이 정리가 되고 총리가 취임하면서 정부의 부패 척결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이것을 막기 위한 무언가가 또 조만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반복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언론들이 다 달라들어서 대통령이 화살을 겨눕니다. 자, 대통령이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 거기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통령은 내가 잠시라도 서너 달이라도 안심하고 국정에 있어 과제에 있어서 부패 척결과 개혁이라는 부분을 밀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 풍토가 있다. 선제 공격이 들어온다. 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권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이 최상의 수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부터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관심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개혁하고자 하는 과제, 정치개혁, 부패척결, 사회개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비를 늦추거나 뭔가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나가자. 그리고 어떤 적들을 너무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여권 내부를 좀 잘 아울러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금방 위기에 또 내몰립니다. 지금까지는 임기 초반이었고 높은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위기가 와도 잘 벗어났습니다만 이제 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몇 번 더 맞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지부지 끝난 정권이다라고 역사에 남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고 우면하지만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리겠다라는 자세로 강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널리 주변에 모아서 포진해서 권력 기반을 두텁게 한 다음에 대통령의 의지가 관료사회, 정치권 전반에 관철될 수 있도록 강한 파워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조금만 멈칫거리면 선제적인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뭐 저는 그분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메르스 사태에서 보수 세력의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지지율을 다시 올리면서 거의 끝난 듯이 보였던 대권 가도에 다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박근혜 대통령.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되는, 박원순 시장과 극히 대비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 사태 극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태 이후에도요, 임기가 다할 때까지 10건, 20건 이상의 함정과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공격 한번 맞고 두세 달 협의하다가 남은 20, 30개월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다가 임기가 끝났을까 하고 땅을 치게 됩니다. 자, 대통령 할 기회 극히 제한적으로 하늘이 선택한 사람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선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나섰으면요, 자원, 방산, 포스코 등 온 사방에 깔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에 대해서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을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부패가 어떻게 척결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치개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강석화 같은,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점령할 때 전격전이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탱크와 기동 부대를 이용해서 아무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때까지 전쟁에서 그 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이 벨기에의 아르덴 숲이라는 그 숲을 통과하면서 프랑스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소를 우회해서 벨기에의 숲길을 번개처럼 돌파해서 연합군을 차단하면서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뭘 하시고자 하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섬광과 같은, 천둥이나 번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목표에 접근하는 부분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